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이 근저당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꼼수라고 자꾸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집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엔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 하고 싶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하에.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야당은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 거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자 그 부분도 또 문제를 삼았는데요. 국민의힘 투톱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거라 했지만 야당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 규제에 우회하는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친명 세력을 썩은 냄새가 나기 직전인 어물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접 겨냥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아니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유시민 작가의 각종 날선 비판의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 이른바 뉴 이재명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1년 동안 지켜보니 보안수사권 폐지 동력이 떨어진 것도 대통령 탓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대통령과 친명계를 어물전 썩은 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이걸 정화를 해야 된다.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주변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엔 우호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청래 대표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왜 저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지고 가지? 유 작가는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이 썩은내 발언에 친명계는 격분했습니다. 정치 선동이 썩은내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흔들 거라며 결별할 분위기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필패론에 이어 썩은내에 비유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자 친명계가 폭발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동지의 언어에 필패, 썩은내 단어는 없다면서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악담을 한 분은 저는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명계의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평론이 아니라 선동이라며 더 이상 지독한 썩은내를 풍기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자신만의 내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인전 기우제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길 바라는 인전 기우제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유시민이 진중권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나친 진단을 하면 앞으로 무시하면 된다며 결별도 암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전당대회에 등판한 신천지 개입설로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근거를 당장 못 대면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친명 쪽에선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했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특히 저는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무튼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친명계 쪽에선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증명할 제보센터 운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신천지 관련해서 적당한 때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어떤 형태로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친청계도 폭발했습니다. 당장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를 즉각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지금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빨리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정청래 전 대표는 김 전 총리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듯한 영상들이 친명 유튜브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사진을 띄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회의장 화면에 사진을 한 장 띄웁니다. 7년 전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신천지 의혹 행사의 참석 인원과 명단이 적힌 사진입니다.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친명계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난 2019년 정 전 대표가 참석했던 서울 마포구 노벨평화의 길 명명식. 해당 행사 주최자가 신천지 위장단체 논란을 받는 인사라며 냄새가 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당시 마포구청장도 참석한 지역 행사라며 신천지와 연계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제 지역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구윤철 당시 기재부 차관도 참석해서 다 축사하고 한 거예요.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의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짐작되실 겁니다. 악담을 한 분은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잘못되면 몽땅 잘못됩니다. 네, 유시민 작가 이야기죠. 앞으로 계속 흔들 거다. 이 당내부 경쟁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 몽땅 잘못된다고까지 한 건데요. 유시민 작가 향해 선을 넘었다. 헛 예언은 필패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뭔가 이거 선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결별 분위기예요, 정말. 예,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분위기인데요. 서로를 향해 쓰지 않던 금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기어 뭘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수면 위로 다시 나온 건데요. 유시민 작가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오늘 SNS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원칙과 약속을 깨고 거래하고 타협한 걸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초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되며 여권을 발칵 뒤집어놨던 검찰과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말할 상황이 됐다며 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유 작가 오늘처럼 직접 저격하는 것도 사실은 잘 여권에서는 안 하던 거였죠. 그렇죠. 이제 집권 2년 차입니다. 근데 유 작가가 연일 이 대통령을 직격한 이후에 이 대통령의 SNS에서조차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권 지지층의 댓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유 작가를 비롯한 구주류 측에선 대통령 관련 금기를 깨는 모습이라면 또 반대쪽도 세력에서도 지금 금기를 깨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실명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라 공격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죠. 정 전 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 반응했고 친청계는 당장 사퇴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갑자기 몰표를 받으며 당시 친명계에선 신천지 아냐 의심도 했었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하고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신천지 의혹이 공개 소환된 건 두 쪽난 민주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야, 결국 같은 당인데 뭐 이게 서로 안 볼 것처럼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수위만 놓고 보면요. 결별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단순 당권 경쟁으로만 보기에 어려워진 상황이란 겁니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쉽사리 이 싸움이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구주류와 친명, 신주류가 당 주인을 놓고 충돌하는 건데요. 차기 총선에 공천 문제가 얽혀 있어 내후년 총선 때까지 화약고라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준성 기자였습니다.